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완벽하게 해석하고 넘어가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가 방학 동안 이 수많은 어법들, 문장들, 구문 해석을 하는 이유는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하기 위한 거야. 이것만 해도 답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창혁아 첫 번째 문장 해석해봐. 비서벤, 그렇죠. 베스토벤이고요. drive가 무슨 뜻이죠? drive. drive는 욕구란 뜻이 있어요. 동기. 자, 이거 적어주세요. 우리가 운전이라고도 운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욕구 그리고 동기의 뜻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차적인 뜻까지 다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베토벤의 욕구는 to create something, rubber. 어떤 욕구? 새로운 무언가를 그쵸, 만들려는 욕구가 자, is a reflection이었다. 반영. 자, reflection도 반사란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다고? 반영이란 뜻도 있어요. 성찰이란 뜻도 있고요. 반영 또는 성찰. 자, 반영이었습니다. 뭐야? 미안합니다. 다시 볼게요. 아니, 이거 화면이 한번 며칠 전에 고장해놨는데 이게 이상해졌어. 실행, 여기 있구나. 네. 미안합니다. 아직까지 좀 오랜만에 써가지고 장비가 좀 낯설어요. 다시 태블릿으로 돌아갈까봐. 조용히 해.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reflection은 반사란 뜻도 있지만 반영이란 뜻도 있다. 자, 계속 해석해보세요. 그의 호기심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제가 첫 문장 그냥 넘기지 말라고 했어요. 창에서 이 문장 패러프레이즈해서 정리해야 돼요. 뭔 말인가요? 베토벤은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용기가 있었는데, 욕구가 있었는데, 이건 호기심 덕분이었대요. 자, 베토벤 위대한 작곡가잖아요. 이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은 아무래도 진리가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 주제문이 될 가능성도 높고, 베토벤은 호기심으로 새로운 작품을 계속 만들었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장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글이 두 번째 문장 해석해 보세요. 우리의 뇌들은 자, 이번엔 우리의 뇌라고 했거든요. 네. 자, 그렇죠. 보통은 일반인들의 주장이나 일반인들의 진술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얘는 뇌라고 표현했잖아. 우리의 뇌.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본능적으로라는 본능의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얘는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의 뇌가 일종의 보상감을 경험합니다. 좋은 거죠? 보상감이라는 건 만족을 경험해요. 만들 때 그렇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 때 불확실한 것을 탐색하면서 두 번째 문장과 첫 번째 문장 연결해서 대용어로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시간이 걸려야 돼요. 이건 연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의 대용어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어떤 표현의 대용어를 찾아볼 거냐면 when we create something. 자, 얘는 앞문장에서 어떤 단어의 대용어일까요? 그렇죠.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 something now를 something new라고 표현을 했고요. exploring something uncertain. 얘는요. 한 단어로 curiosity죠. 그렇지? 봐봐, 이렇게 대용어가 쓰이는 게 보여요? 불확실한 것을 탐색하는 것이 호기심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호기심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 만족한다. 보상감 느낀다. 주제문 나왔죠. 그치?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 무의식적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쭉쭉 나간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빈칸은 주제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주제문의 핵심 키워드만 생각해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마지막 줄로 가봐요.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빈칸에. 빈칸에 원래 다 보고 풀라고 했는데 저는 수업이니까 일부 문장만 가지고 답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줄로 가보죠. 준영이 해석해보세요. In other words.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요. 이거 외워야 돼. 이거 너희 저번에 나왔었던 시험에 나왔었던 거잖아, 이거. 자, 외우세요. 나왔으면 접속부사들은 반드시 단어처럼 외워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라고 앞문장과 뒷문장을 다른 말로 같은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동의어 나타내는 거죠. 다시 말해 정리하는 거죠. 베토벤의 음악은 이러하였습니다 라고 했네요.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in other words는 앞문장을 다시 한번 같은 다른 표현으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앞문장을 읽어야만 해. 그죠? 다시 말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연습이니까 전략적으로 풀어해볼게요. 뒷문장 해석해보세요. as 그의 호기심이 그의 새로운 음악적 생각들의 탐색을
이끌었기 때문에 drive가 이끌다의 뜻도 있어요. 자, 뒷문장에 핵심 키워드 하나 나왔죠. 호기심이 새로운 작품을 이끌었기 때문에 베토벤의 음악은 이러하였다라고 했네요. 자, 이건 주관식으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키워드가 우리가 찾아냈던 주제문의 키워드가 뒤에 다 몰려 있어요. 베토벤은 호기심으로 새로운 것을 탐색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일단 주제문이 뒤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주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넣어볼게요. 주관식으로. 베토벤의 음악은 더 많은 표준화된 패턴을 갖고 있었다. 주제 반대죠. 베토벤은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표준화된이라는 단어에서 오류가 생겼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야지 정답이 될까? 특별한, 개인적인, 독특한 이렇게 되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더 많은 대중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건 몰라요. 맞아요. 이거는 쉽게 주면 안 되는 거. 우리 지금 중간을 뛰어넘었잖아. 앞 문장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쉽게 주면 안 돼요. 플러스 내용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3번. 덜 예측 가능했다. 새로운 것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지울 수가 없었고. 4번. 불안정한 멘탈 상태를 반영했다. 자, 부정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묘사한 사람. 왜냐면 이 사람 대가잖아요. 음악의 대가. 귀 안 들리잖아요. 그거랑 정신 상태랑 무슨 상관이야? 안 들리면 어떡하? 그거는 사람 보고도 생각도 안 들어가고 귀가 안 들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모욕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럼 너는 4번 찍어. 자, 일단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건 잘못된 방향 같아요. 주제문의 반대 방향일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문장에 베토벤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했던 생각이나 말들은 절대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예를 들면 히틀러였으면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틀로도. 그럼 너는 찬양하세요. 그러면 자, 마지막 문장. Curiosity는 호기심은 강력한 인간 창의력의 동기이다라고 마지막까지 주제문으로 반복되면서 끝났네요. 결국 플러스 계열의 문장만 남겨야 하고요. 저 5번을 안 했구나. 5번은 attracted가 이끌다, 끌어당기다, 더 적은 관심 마이너스니까 틀렸죠. 그쵸? 정답은 아마 2번 아니면 3번에서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자, 얘는 정확하게 답을 찍기 위해서는 앞 문장을 확인을 반드시 했었어야 돼요. 근데 앞 문장을 봐야만 답이 나오는 구조였죠. 그리고 제가 늘 말하지만 정답을 찍을 때는 후보군이 무조건 2개가 남게 돼 있어요. 모의고사는 수능 무조건 2개가 남아요. 왜냐면 내신은 5개 중에 딱 자기가 답이라고 손짓을 한 게 딱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거든. 문제 수준이 낮죠, 내신은. 근데 모의고사는 무조건 끝까지 2개 중에 하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구조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바로 답 2번 이렇게 찍히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거야. 그래서 2번, 3번이 남은 상태에서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만 답이 나옵니다. 그럼 앞문장 해석해봐야지 답이 나오겠죠? 자, 여기는 현준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In other words, 앞문장이니까 어디까지 올라요? In the case of 해석해 볼게요. 거의 다 보는 거죠, 거의. 베토벤의 사례에서 컴퓨터 모델링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컴퓨터가 나왔죠. 베토벤 시대 때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베토벤의 음악을 분석하는 아마 기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컴퓨터 모델링에 집중했습니다.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13번 Age 13 13번째가 드러낸 뒤에 음악적 패턴, 베토벤의 음악에서 들었던 패턴이 소나타에서 나중에 감소했다는 걸 발견했죠. 자, 이 문장 패러프레이즈 하면요. 나중에 작품들은 패턴들이 줄어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토벤이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나중에 작곡을 했을 때는 독특한 작품들을 많이 썼다라는 사례가 되겠네요. 기존의 패턴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반면에 새로운 패턴들은 컴마를 날리면 증가했다. 바로 나왔죠? 베토벤은 후기로 갈수록 새로운 패턴들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3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인기나 대중성과 관련된 얘기는 없었으니까요. 그쵸?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야지 정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빈칸은 다 보고 풀어야 됐다는 게 여기서도 증명이 되죠. 일부 문장을 누락하고 바로 전략으로 풀게 되면 2번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2번 같은 게 정답이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첫 문장에 있었던 주제에 어떤 특별한 내용들이 더해져서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다 보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109번 문제 풀어볼까요? 71%짜리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어려워요. 또 첫 문장 대충 하고 넘겼다면 잘못 풀고 있는 겁니다. 자, 주연이 핸드폰 그거구나. 단어 검색하는 거구나. 프록시는 검색하지 마. 이 지문에서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몰라도 돼요. 아, 오늘 프로파일 얘기했네. 자, 20초 남았어요. What? 이제 시간이 되게 부족하지. 예. 그래서 제가 빈칸은 3분, 4분을 써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앞에서 시간을 절약한 다음에 여기다 시간을 다 써야 돼요. 자, 볼감요. 여러분. 자, 아직 보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니, 준영이? 3번? 어휴, 4번? 현준이는? 뭐 풀었어요? 상현이?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어우, 잘 풀었어요. 어우, 잘 맞췄어? 71%짜리를? 거짓말 하지 말고.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제가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완벽하게 하라고 했죠?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대충 하거나 단어를 몰라서 뭔 소리인지 모르고 넘어간다? 그럼 못 푸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첫 문장 해석해보죠. 지환이, 테크놀로지스트. 기술학자 혹은 공학자들은, 자, 이 사람들 전문가니 비전문가니?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생각은 반드시 진리가 된다고 했어요. 자, 공학자들은 그쪽, 게다가 전문가들인데 항상까지 겨눴죠. 그럼 이건 절대 뒤집을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항상, 자, 더 lookout이기 때문에 탐색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탐색 위에 있었습니다. 뭘? 자, 정량화 가능한 측정 기준을 항상 탐색해 왔죠 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퀄리티와 퀀터티에서 여기는 퀀터티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퀀터티. 자, 이거 무슨 뜻이니? 퀀터티. 양이에요, 양. 그리고 퀄리티는, 그렇죠. 이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모의고사에 자주 대립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비슷하게 생겼죠. 퀄리티는 질, 그리고 퀀터티는 양인데, 요거 좀 고난이도예요, 여러분들. 적어주세요. 양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과학이에요. 질이 의미하는 건요, 종교예요. 이해가 잘 안 가지? 이해가 잘 안 가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아니야, 이게 맞아요. 왜 이러냐면, 양이라는 건 물질적인 거고, 셀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거고,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과학의 특성 중에 하나가 정량적이다라는 말을 해. 정량적이다. 과학은 정량적이죠. 그래, 퀄리티는 질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고 추상적이고 증명할 수 없고 마음속으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종교에 가까운 거죠. 이해니? 자, 그럼 이 두 개의 대립구도를 반드시 기억하고 풀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이 방향이 보이거든. 첫 번째 문장을 보면 공학자니까 과학 쪽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정량적인 측정 기준을 탐색해 왔겠죠. 당연히. 과학적인 방법을 좋아하니까.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measurable. 자, 이게 무슨 뜻이니? 측정 가능한, 똑같은 뜻이죠. 측정 가능한 투입은 혹은 입력값들은, 자, 마를이라고 모델은 어떤 모형, 과학 실험 같은 거 할 때 세워놓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걸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어떠한 모델에 대한 입력값, 측정 가능한 이때 measureable 두 번째 문장이니까 제가 뭐 하라고 했어요? 앞에 대용어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준영아, 이 measurable의 대용어는 뭐니? 페퍼. quantifiable이 되겠죠. 측정 가능한, 정량화 가능한, 즉 정량 가능한이라는 단어는 측정 가능한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두 개의 의미는 둘 다 뭐가 되겠어? 과학적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과학적인 입력값들이 그들의 생명의 피와 같았고 마치 사회적 과학, 사회과학자들처럼 공학자들 역시 곧 견고한 측정 방법, 즉 프락시가 필요했습니다라고 했네요. 자, 이때 OR도 여러분 또는이란 뜻이 아니라 즉이란 뜻이 있어요. 몰랐으면 적으세요. OR, 즉. 동적을 이끌 때 많이 쓰는 성분입니다. 즉 프록시가 필요했다. 프록시의 단어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말에도 프록시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지원아 프록시를 한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늘 입력할 때는 구체적인 측정 방법. 이게 프록시예요. 더 줄여보자면 그냥 측정법이에요. 측정법. 측정법을 프록시라고 해요. 그럼 사회과학도 과학일까요? 비과학일까요? 사회과학. 배경지식 삼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사회과학도 과학이에요. 그럼 사회과학의 대표적인 영역이 뭐가 있어? 사회가 군중심리. 맞아. 심리학도 사회과학이고요. 또 경제학, 정치학 이런 게 다 사회과학이거든. 그러면 사회과학은 과학이라고 했죠. 네. 과학은 측정 가능해야겠죠. 네. 계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게 사회과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 외교학과나 경제학과 가면요 과예요. 거의 반 이상이 수학 배워. 수학. 정치도 수학 배우고 경제학과도 수학 배워. 아니 문제갈 때 소리 질러야지 그 숫자 읽으면서 아 왜냐면 얘네들도 공학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계산에 의해서 모든 게 예측이 가능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어. 정치나 경제나 다.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그래서 사회과학도 과학 분야고 계산이 가능하고 측정 가능해요. 얘는 과학에 가까운 분야들이죠. 이해죠? 이런 걸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리 완벽하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연습 때 하는 거야. 그럼 사회과학자들처럼 공학자들도 프록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떠한 진척 혹은 진행 사항을 평가하기 위해서. assess는 평가하다의 뜻이고요. 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패러프레이즈하면 주제문이 나온다고 했어요. 준영이가 한번 말해볼게. 이 글의 주제문은 뭐니?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공학자들은 측정이 중요하다. 공학은 측정이 중요하다죠. 이 두 개의 키워드만 말하면 돼요. 자, 근데 자 여기 밑에 보시면 but 보이나요? but? 우리 대입사항 문제 풀 때 but, however 같은 다음 문장에 주제문이 뒤집힌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빈칸 문제는 이렇게 첫 문장에서 주제문을 알아내도 중간에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this read 해석해 볼게요. 동근히 해석해 볼게요. this read for 이러한 측정 가능한 프록시에 대한 욕구가 필요성은 어떠한 편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가만 나왔죠. 자, 공학자들은 측정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오히려 편견을 만들 수 있대요. 어떠한 것을 측정할 때. 그렇죠? 자, 뒤에 수식어구까지 어떤 것을 측정하는 quantify가 정량화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정량화하기 쉬운 것들을 측정할 때는 오히려 편견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이 디스 리드에서 주제문이 한번 뒤집힌 걸로 보여요. 과학자들은 측정 기준을 좋아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편견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또 벗이 나왔죠. 또 바로 뒤집은 거예요. 뒤집었다 바로 또 뒤집었으니까 다시 원래 주제문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번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시완이 simple metrics. 그러나 단순한 측정은 우리를 더 멀리 데려가는 거죠. 테이크는 가져오다도 되지만 데려가다의 뜻도 있기 때문에 멀리 데려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목표로부터. 자, 주제문을 다시 뒤집었다 다시 또 뒤집은 줄 알았는데 얘는 화제 전환의 것이었네요. 그쵸? 역접의 것이 아니라 화제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제문을 뒤집힌 게 맞아요. 우리를 목표로부터 멀리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그리고 그것은 아마 요구할 것입니다. 복잡한 측정 기준을 극단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아마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reduce에다가 어휘형광펜 해주세요. 자, reduce는 뜻이 줄어들다로 해석하면 아마 해석이 안 됐을 거예요. 이것도 특별한 뜻이 하나 있거든요. 그죠? 그거 어떻게 알았냐 너? 아, 그래, 그걸 기억했어요? 좋아요. 격화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격하가 무슨 뜻이니? 창현아. 창혁아. 격을 하향시키다. 그렇죠. 격을 떨어뜨리는 것. 즉 지위를 떨어뜨리거나 격을 떨어뜨리는 걸 격하라고 하죠. 위치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지위를. 됐죠? 자, 그럼 결국은 여기서 to reduce 부분은 결과적 용법의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떠한 조치 수준으로 격하하게 만들 겁니다. 라고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자, 중간 이상을 넘어갔으면 사실상 주제물이 결정이 되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글이었어요. 70% 이상의 난이도는 사실상 거의 오답이 합술이라는 얘기인데 1등급 애들도 틀릴 거고 틀려도 1등급 나오는 문제기는 해요. 주제문 정리해보죠. 자, 여기는 창현이가 해볼까요? 공학자들은 정확한 측량이 엄청 그렇죠. 측정 기준이 필요한데 그렇죠.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이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편견에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측정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렇죠. 원했던 목표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끝난 거죠. 그렇죠. 끝난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제 빈칸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빈칸에 단서가 될 확률이 높은 문장들입니다. 잘 봐야겠죠. 자, 여기는 현준이 and when부터 해석해 보세요. And when we have imperfect. 그리고 우리가 불완전한 나쁜 bad proxy를 갖고 있으면 자, 결국 여기 이거 한번 퀴즈 하나 내볼게요. imperfect and bad가 대용어가 하나 있거든요. imperfect or bad. 밑에서 일곱 번째 줄. 그죠? imperfect or bad proxy. 한 단어로 대용어 있어요. 네. 그렇죠. 심플이죠. 심플. 단순한 프록시고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easy예요. easy. 쉬운. 측정하기 쉬운 프록시, 단순한 프록시,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imperfect and bad라고 표현했죠. 측정하기 쉬운 것만 골라서 측정하게 되니까 단순해지고요. 단순하니까 불완전하겠죠. 이 대용어 흐름까지. 대용어 찾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완전하거나 나쁜 프록시 갖고 있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뒤에 빈칸 역시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우리는 쉽게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환상 속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자, 그 then라고 나오는데 and는 명사일 때 무슨 뜻입니까? 적으세요. 끝이 아니에요. and는 목표라는 뜻이 있어요. 목표. and 목적이라고 적을까? 목적 또는 목표. and. 자, 우리가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목표를 위해 해결 중이다라는 착각을 빠지게 합니다. 실제로는 진짜 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도. 그렇죠? 자, 이제 빈칸 문장이에요. 주제문에 키워드가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자, 동근이 The problem of proxies. 여기까지 주어인데, 자, 프록시의 문제는 이라고 했습니다. 프록시의 문제. 지금 우리 주제문 생각해야 되니까 프록시는 어떤 문제가 있니? 한조로 편향될 수 있고. 그렇죠. 편향돼요. 특히 측정 가능한 것에 집중하거나 쉬운 것에 집중하게 되면 편견에 빠져서 목표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프록시의 문제죠. 프록시의 문제는 result in 합니다. 라고 했어요. result in은 뭐뭐의 결과가 되다죠. 자, 그럼 전치사 in이 나왔는데 명사 하나 나왔죠. 테크놀로지스트. 자, 주어 나오고 ing 나오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해서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요. 포트처럼 명사 ing. 그러면 공학자들이 이렇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해요. 자, 주제문 생각해보세요.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일단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는 다 지워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플러스 다음 지워볼까요? 1번 regarding continuous progress. 일단 플러스죠. 이건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2번 short-term goals에 집중한다. 단기적 목표에만 집중한다는 일단 마이너스. mistaking은 오해하다의 뜻이에요. 개인적인 편견을 확립된 이론과 오해할 수 있다. 일단 마이너스예요. substitute, 요거는 이렇게 중립적인 단어긴 한데 끝까지 해석을 해봐야겠죠. substitute A for B라고 요거는 구문 적어주세요. 제가 코덱스 여름방학 때 할 때 진짜 어려운 단어라고 알려드렸었어요. substitute A for B 구문이거든요. 처음 봤죠? 이거 무슨 뜻이게? 준영이 말해보세요. 일단 substitute는 아니에요. 대체하다의 뜻이에요.
대체하다인데 A와 B 중에서 뭐가 대체 대상이고 뭐가 새롭게 등장하는 건지가 중요하거든. B를 A로 대체하는. 맞아요. 이거 B를 A로 대체하대. 엄청 헷갈려요. Replace A with B는 알지? 네. 이건 A를 네. B로 대체하다거든요. 근데 Substitute A for B는 B를 A로 대체하다. 그럼 새롭게 등장하는 대상이 A야 B야? A죠. B를 A로 대체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엄청 헷갈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요. 이 서브라는 단어 있죠. 서브가 밑이라는 뜻이거든. 밑, 서브. 스티튜트는 서 있다, 스탠드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래 서 있는 거니까 B를 위해서 A가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즉 B가 이제 없어지면 A가 아래에 있다가 나타나는 거죠. 이해했나요? 더 헷갈리나? 그래서 B를 위해서 A를 대체하다예요. A가 새롭게 등장할 대상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4번을 넣어서 해석해 볼게요. 자, 의미 있는 것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대체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의미 있는 게 사라지고 측정 가능한 것만 남는 거니까요. 정답은 4번이 맞아요. 프록시의 문제가 뭐였죠? 측정 가능한 거 나쁜 프록시들로만 구성이 되니까 원래 추구했던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일단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1분이 더 필요했던 거니? 그냥 마사지 주네요. 그래?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 급식? 2시 딱 맞춰 주시면. 그래? 자, 10초 남았네요. 자,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빈칸 문제를 다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없네. 그럼 무관 문장까지 갑시다. 얼마 없으니까 숙제도 해야지. 여러분이 재밌죠. 그치? 112번 한번 해볼까요? 자, 오랜만에 단어 빈칸이 나왔는데요. 자, 112번입니다. 자, 112번은 단어 빈칸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단어의 빈칸, 들어갈 단어, 이 보기에 있는 단어들부터 확인하라고 했어요. 자,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자,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모르는 거 있는 친구들 지금 알려드릴게요. 뭐 모르니? diversify는 다양화하다고요. externalize는 외부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외면으로 만들다, 외부화하다. overestimate는 과대평가하다이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분 30초 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생각하면서
30초 남았습니다. 자, 풀었으면 나머지 보기가 왜 오답이 되는지도 꼭 확인해 볼래?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그게 말이 돼? 내가 원칙 알려줬잖아. 4개 중에 하나로 지우라고. 자, 15초 남았고요. 자, 5초 남았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정답은 몇 번 했니? 준영이? 1번. 자, 그 다음에 창혁이는? 못했어요. 동근이. 정답은 지원이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창현이 맞췄어요? 현준이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일단 빈칸의 위치부터 확인하세요. 빈칸이 윗부분에 뚫려 있으면 중간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고 했었고, 어제 빈칸이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다 보고 푸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어 먼저 스캔하고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대용어 찾는 것까지. 자, 현준아,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보세요. When we get an unfavorable outcome. 너 말고. 자, 해보세요. 우리가 자, 일단 favorable이라고 하면 호의 있는, 우호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unfavorable이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적대적인, 우호적이지 못한이에요. 우리가 우호적이지 못한 결과를 갖게 될 때 어떠한 방식에서 in some ways 앞뒤 소가로 표시하세요. 자, 더 last thing에다가 그리고 필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잠깐만, 이거 녹화 버튼이 돼 있는지 좀 확인하고요. 이거 코덱스에서 배웠었는데 혹시 준영이 기억나니? 더 라스트 띵. 하나도 기억 안 나지? 그지? 아마 보면은 제가 설명해드리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복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을 아무리 100개, 200개를 들어봤자 내가 집에서 5분 공부 안 하면 어차피 다 날라가요. 진짜. 자, 준영아, 기억나는지 한번 봐봐. 더 라스트 띵이라고 하면 가장 뭐뭐하지 않을 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치? 기억나지? 그쵸? 예를 들면 he is the last person to come to my birthday party 하면 무슨 뜻일까? 아, 마지막까지 보자. 그죠? 그는 절대 내 생일 파티에 안 올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 약간 비꼬는 그런 느낌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the last thing은 무슨 뜻이야? 마지막 것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절대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리스트를 쫙 썼을 때 1000개를 썼을 때 가장 마지막에 오는 거니까 절대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자, 이제 이렇게 부정어를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표현 나오면 절대 뭐뭐 안을 이라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복습하셔야 돼. 이런 거 필기해놓고. 자, 적어주세요. 옆에다가 절대 뭐뭐 않을 것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절대 뭐뭐하지 않을 것. 자, 해석하겠습니다. 우리가 자, 우호적이지 못한 결과를 마주했을 때 어떤 면에서 자, 가장 우리가 원하지 않는,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과정, 그 절차가 공정했다라는 것일 겁니다. 첫 문장 정리하라고 했는데 또 그냥 뒷문장 내려갔지? 동근이 그러니까 틀렸겠지. 자, 정리해보세요. 패러프레이즈. 아, 이 표현을 몰랐겠구나. 네, 일단 알았으니까 정리해보세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최악의 방법은 공정하다고 듣는 거죠. 뭔 소리야 그게. 자, 지원이가 정리해보세요. 뭔 말일까? 이걸 정리해야 맞출 수 있어요. 머리가 아파야 돼.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독해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공정했다고 듣는 내가 실패했을 때, 약간 저는 극단적으로 패러프레이즈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내가 실패했을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과정은 공정했어 라고 하네요. 이 소리를 제일 듣기 싫대. 뭔 말이야? 우리는 실패하면 그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죠. 이해나요? 내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했는데 이게 입 밖으로 안 나오잖아. 이게 대략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 건 사실 초등학생도 다 해요. 근데 이걸 내 용어로, 내 언어로 표현하는 게 어려운 거야. 이걸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만들고 정리해서 표현까지 하는 거. 바로바로.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보니까 머리가 굳어있지.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해보면 우호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듣기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과정은 공정했다입니다. 라는 건
실패하면 불공정에 따르고 불만을 품는다는 거죠. 윤석열이 지금 선관위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는 것처럼. 예.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as outraging. as부터 자 부사절 혹은 부사부가 시작되기 때문에 뭘 찾아야 돼요? 컴마까지 앞뒤 소가로죠. 자, outrage가 분노를 표출하다 혹은 화를 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as 다음에 나왔으니까 저기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라는 주어가 되겠네요. 자, as outraging, as communications and outcome. 여기서는 이거는 as outraging에서 이 앞에 있는 as 해석하면 안 되고요. as 구문이니까 뒤에 있는 as는 얼도처럼 해석해야 되는 as예요. 이거는 좀 특수구문이라서 좀 논외로 할 건데, 네. 자, 비록 화를 낸다 할지라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화를 낸다 할지라도, 자, 뭐가 화가 난다 할지라도, 분노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뭐가 우호적이지 못한 결과와 불공정한 과정이 분노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이렇게 봐야 돼요. 특수구문이에요. 이거 아마 이 부분은 해석을 완벽하게 한 친구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올해 24년도 9월이랑 6월이 엄청 어려웠거든요. 1등급이 2%나 그럴 거야. 6월, 9월 진짜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제가 지도했었던 숭이하고 2학년 친구들도 원래 95점 막 이렇게 나오는 애들인데 모의고사가 다 60은 아니고 한 80 초반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자, 이런 특수구문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 어려워지네요. 이런 우호적이지 못한 결과와 불공정했던 과정의 조합이 굉장히 분노를 일으킨다고 해도 이러한 조합은 또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콘솔레이션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콘솔이 위로하다요. 게임 콘솔 말하는 거지? 이게 장비 이름이기도 해. 콘솔 하면 뭔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추가하는 장비도 콘솔이라고 하는데, 콘솔이라는 동사는 원래 원칙으로 원래 뜻은 위로하다요. 그러면 위로의 상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양보절은 어차피 논리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 두 개가 조합되면 위로가 올 수 있다. 위로의 포상이 주어진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문장과 첫 번째 문장 연결해서 정리하라고 했죠. 준영아 정리해 볼게요. 사람들은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불공정의 탓을 돌리면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죠. 끝났죠. 이렇게 키워드 다 들어갔으니까. 이걸 하고 풀어야 돼요. 원래는. 자, 그럼 정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원래 이렇게 풀지 말라고 했지만 수업이니까 어차피 빈칸은 주제문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성혁아 if부터 해석해볼게요. if the process is fair. 그러나 과정이 공정하다면, 자, 이거 과정이죠. 과정이 공정하다면, 그러나 우리는 리얼리는 거의라는 뜻이에요. 거의 이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결과를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네요. 자, 우리 주제문 생각해 볼게요. 주제문이 뭐였니? 우리는 그렇죠. 원하지 않은 결과를 갖게 되면 그죠.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외부의 탓을 돌리면서 위로를 받는다 했죠. 이거 생각하면서 빈칸 맞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however가 나왔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과정이 공정하다면 우리는 절대 그 결과를 이렇게 할 수 없다. 그죠. 외부 탓으로 돌릴 수 없다가 되겠죠. 하나하나 넣어볼까요? 우리는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 우리는 결과를 다양화할 수 없다. 우리는 결과를 생성할 수 없다. 우리는 결과를 과대평가할 수 없다. 사실 지금 이 지문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과정의 탓을 돌린다.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을 돌린다거든요. 그렇죠? 키워드가.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남 탓 돌리는 거. externalize죠. 이해했나? 자, 근데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앞에서부터 논리를 차곡차곡 쌓아야지 풀 수 있고 그 다음 문장도 남았잖아요. 끝까지 보고 답인지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We got, what we got, fair and square. 해석해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천천히 해석해보세요. 쉬워요. 우리는 갖게 됩니다. 무엇을? What we got. 우리가 가졌던 것을 갖게 될 거예요. 자, 뭐라고? Fair and square. 공정하고 square도 and로 묶여 있으니까 공정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둘 중 하나는 어려운 걸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다운표 찍혀있기 때문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뒷문장 볼게요. 자, 한 문장 더 해보죠. 그냥 when the process is fair. 과정이 공정했다면 우리는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가
deserve. 이것도 단어 어렵죠. deserve 무슨 뜻?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라는 뜻이에요. 적어주세요. 이것도 단어 어려워요. 역대급 난이도이긴 했어. deserved는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냥 가치 있느냐 아니고. 자, 우리의 결과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믿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말하는 방식이 될 것이니까 반드시 뭔가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있었을 거라고 믿는 그 결과를 일으켜. 즉, 우리는 결과가 공정하게 되다면, 그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국 외부 탓을 못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거다라고 마무리가 되는데, 중간 부분은 뚫려있지만 핵심 키워드만 생각해 본다면 답은 쉽게 나오죠. 네? 답을 맞추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깨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문제 가보죠. 오늘 빈칸의 마지막 문제 해볼 건데요. 역대급이 나왔네요. 77.5%짜리. 역시 24년도 10월이에요. 어휴, 이거 어려웠죠. 해봅시다. 길이가 확실히 고3 거에 가까워지고 있죠. 1분 30초. 이건 2분 드릴게요. argue는 주장하답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뭐라고? 조용히 하고 보세요. 보세요. (20초) 남았어요. 장난 아니지. 집중이 하나도 안 되죠? 이걸 못 푸는 애들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제가 정리한 걸 또 안 한 애들이에요. 완벽하게 모르면 넘어가지 말라고 했죠. 아, 그렇구나. 아직도 첫 번째 문장 하고 있었니?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자, 여기까지. 시간은 충분히 드렸어요. 정답 몇 번이니 여러분? 전 2번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친구? 창현이? 그 다음에 현준이?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진짜요? 네, 어휴, 웬일로 맞췄대, 이거를. 정식하고는 자, 2번입니다, 정답은. 같이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제대로 정리해야 돼요. 지환이가 첫 번째 문장 해석해보세요. Some people argue. 자, 일단 주어부터 생각해볼게요. Some people이죠. 일부 사람들이니까 똑똑해요, 멍청해요? 멍청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는 주장은 뒤집힐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일부 사람이 주장합니다. 단 하나만의, 그리고 논리적으로 일관적인 개념이 존재한다고 독서라고 알려져 있는. 문장 끝났죠. 첫 번째 문장 패러프레이즈 해볼게요. 지환. 멍청한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독서는 단 하나다. 하나의 단일한 과정이다. 개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답 나왔죠? 이 글의 주제문은 뭐겠어요? 독서는
다양한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 끝나지 않았니? 자, 뒤에 수식어구까지 붙여볼게요. 자, 아주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사람들이 책으로 하는. 자, 깔끔하게 분리되지 않는다가 주제문이 될 거예요. 독서는 다양하고 단일하지 않고 분리될 수 없다. 자, 저는 여기서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뒤에 보면 의문문이 나왔거든요. 창현아, 의문문이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라고 했지? 중요하지 않아요. 질문을 던졌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의문문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했잖아요. 자, 해석해봐 그러면. 독서는 정말 단순할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죠. 단순하지 않다요. 뒤에가 중요합니다. 가장 생산적인 방법은, 독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as가 앞에 붙어 있죠. 자, owing to는 이거 단어 몰라서 못했을 것 같은데, owing to 무슨 뜻이니? owing to 먹는 거 과자 아니고 그거 생각했지? owing to 오징어 맛 과자 있잖아. 빚질? 맞아요. 오는 어라고 했는데 어는 빚지다가 맞는데 어투는 전치사예요. 적어주세요. 때문에 due to랑 똑같아요. 뭐 때문에 owing to.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 때문. 얘는 as를 뭐뭐로서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치사로. 자, 가장 독서에서 좋은 방법이 빈칸 주관식으로 맞춰볼게요. 주제문 우리 알고 있거든요. 주제문이 뭔지부터 정리해야겠죠. 준영아, 주제문 뭐니? 첫 문장에서 우리 정리했잖아요. 독서는 단일하지 않고 일관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다 했죠. 그렇죠? 그러면 빈칸은 주제문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독서는 연결되지 않고 단일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면 들어가면 되거든. 1번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일단 family resemblance라고 있는데 이상한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가족의 닮음 혹은 가족과 같은 닮음, 유사함이라고 하거든요. 친족 유사성, 뭐 아마 언어학 용어겠죠. 친족 유사성. 자, 이런 건 뭐 필요가 없고요. 1번부터 능동적인 과정이다. 여기까지는 모르죠. 근데 뒤에 수식어구 보니까 유동적 사고를 병명하는 능동적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전 1번 일단 남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동적이라는 단어가 일관적이고 단일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아요. 그쵸? 절대 답이 한 번에 나오지 않아요. 빈칸에. 자, 2번. 아주 허술하게 연결되어 있는 행동의 집합이다. 서로에게 속해 있는 허술하게 연결된 집합이다. 이것도 괜찮아요. 단일하게 일관적으로 묶여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분리될 수 있는. 자, 이것도 괜찮고요. 분리의 반대이기 때문에 되는 거죠. 3번. 습득된. 자, acquired는 단어 필기 할게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여러분 지식으로 만들어야 돼. 얘가 acquire가 얻다의 뜻이잖아요. 근데 얻다의 뜻 말고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게 그죠, 후천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습득된 거니까요. 이게 그냥 단어예요. 후천적인. acquired. 습득된. 후천적인. 후천적 기술. 조용히 해. 왜요? 자, 3번 보면 후천적인 기술이며, 자, 타고난 기술이 아니다. 자, 이건 지금 선천과 후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연결과 비연결, 복잡과 단순, 그 개념과는 거리가 없죠. 멀죠. 그럼 4번. 집합이다. 이미 틀렸어요. 집합이면 안 돼요. 단일체면 안 되고 분리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반대요. 주제 반대. 4번. 안전한 영역이다. 이것도 이미 주제 반대예요. 왜냐면 안전한 영역이라는 건 변하지 않고 고정적이고 획일적인 변화 상태가 안정적일 것을 의미할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일단 끝까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안정적인 영역이다. 분리의 감각을 완화시킨다는 건데, 분리의 감각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시켜야죠. 주제문은 분리가 강화되는 어떤 위험한 영역 또는 유동적인 영역, 이렇게 돼야지 정답이 되겠네요. 근데 정답은 2개 무조건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2개가 남을 거라고 했죠? 여기서 답을 하나 찍었다, 이건 잘못 푼 사람입니다. 뒤까지 봐야 정확한 답이 나와요. 자, 1번을 준영이가 패러프레이즈 해보세요. 1번 보기.
유동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였고요. 2번은 서로에게 속해는 있는데 허술하게 연결되어 있다예요. 정답은 2번이거든요. 네. 자, 2번. 뒤를 한번 볼게요. 뒷문장. 저는 두 개에서 못 지우겠어요. 자, as 루드비히 위트겐슈타인이 그 구절을 사용했던 것처럼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지 않고 단일한 규정적 특성에. 자, 한번 뒤까지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노력들은 distinguish는 구별하다죠. 독서를 비독서 활동과 구별하는 것은 be-destined to 부정사는 뭐뭐할 운명이다라는 뜻이에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합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특성들을 독서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합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저는 사실 조금 답에 힌트가 보이긴 하거든요. 뭐냐면 바로 distinguish 그리고 위에서는 separate라는 단어가 어디 갔었지? set apart, set apart 구별하고 분리시키고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럼 계속 한번 볼게요. The more one tries to figure out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현준이 the more 더비 부분이거든요. 더 많이 사람이 노력할수록 알아내려고 어디에 경계선이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할수록 독서와 비독서 사이에 더 많은 엣지 케이스라고 했는데 모서리의 경우 혹은 모서리 케이스니까 뭔가 애매한 경우들을 의미할 거예요. 더 많은 엣지 케이스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 결과 쭉 뻗어나가게 될 것이죠. 그 용어의 유동적인 경계선. 자, 여기서 주제문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져요. 독서와 비독서는 경계선이 애매모호하다죠. 그러면 계속 변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아주 애매하게 얽혀있는 것을 의미하나요? 경계선이 애매하다라는 건 애매하게 얽혀있는 걸 의미해요.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완전히 변화한다. 1번은 보시면요. 유동적인 사고를 격려하는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독서와 비독서는 독서라는 것은 유동적인 사고를 권장한다. 격려한다. 얘는 독서는 생각을 항상 바꾸게 만든다이고요. 2번은 독서라는 것은 아주 애매하게 얽혀있는 행위이다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 경계선, 분리가 불가능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경계선이라는 단어에 암시를 하고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1번 중에 굉장히 힘들었던 보기 같아요.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분리, set apart, distinguish, 그리고 boundaries라는 단어, 그리고 edge라는 단어들에서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못 찾았으면 풀 수가 없는 질문이었어요. 거의 수능에 가까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렵죠. 제가 3학년 되면 영어가 비문학화 될 거라고 했잖아요. 비문학보다 어려워. 내신으로 가야겠죠? 다음 문제. 빈칸을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런 문제들은 틀려도 1등급 나와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킬러 문항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어려웠어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분 드릴게요. 네. 응? 갔다 오세요.
30초 남았습니다. 자, 4초, 3초, 2초, 1초. 자, 지환이 몇 번 했니? 4번. 준영이는? 4번. 동근이? 자, 그다음에 현준이? 모르겠다고? 창현이? 거짓말하지 말고 또 안 풀었잖아. 자, 창현이 열심히 하는 창현이.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Bever's Law Concerns. 자, 그래서 Bever's Law에서 끊어주세요. 이거 뭔지 사람 이름이겠죠? 단어 모르겠다 하지 말고 베버의 법칙이거든요. 자, 동근이 일어나세요. 자, 법칙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준영아, 과학에서 배웠지 않니? 법칙과 이론은 무슨 차이가 있어? 그렇죠. 증명되지 않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법칙은 완전히 증명이 되었고 변화할 수가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가 되는 공리라고도 하죠. 그럼 베버의 법칙이니까 이건 뒤집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럼 베버의 법칙은 concern이라는 단어 나왔는데 얘가 걱정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염려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연관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연관되다. 여기서는 연관되다겠죠. 베버의 법칙은 연관됩니다. 어떠한 차이의 개념이에요. 두 자극 사이의 차이에 대한 개념입니다. 라고 있고요. 저는 첫 번째 문장 보고 딱 이게 떠올랐어요. 뭐냐면 두 자극 사이에서의 인식의 차이를 다한 글이라고 했거든요. 전 베버의 법칙이 뭔지는 몰랐는데 그랬잖아. 그 루크웜, 그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그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 미지근한 물이 좀 더 뜨겁게 느껴지는 거.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상대적으로 인식이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게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장 해석해 볼게요. It suggests, 이것은 암시합니다. 말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탐지할 수 없을 거예요. 1mm짜리 차이는 우리가 줄을 볼 때 466mm짜리 선을 보고 467mm짜리 길이를 볼 때는 1mm의 차이를 인식할 수 없어요. 그죠? 아주 양이 방대하거나 길이가 길면 그 차이를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하지만 우린 아마도 1mm 차이를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2mm와 3mm를 구별할 때는. 답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첫 두 줄에서 주제문 끝내라고 했잖아요. 생각하라고 했죠. 창현아, 이 글의 주제문 말해주세요. 베버의 법칙이 뭘까요? 양이 많으면 자극을 구별하기 힘들어지고 양이 적을 때는 자극을 구별하기 쉬워진다. 끝났죠. 자, 빈칸 한번 맞춰볼까요? 이렇게 풀지는 마세요. 절대. 자, 빈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원이 does라고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해석해 봅니다. 그러므로 does. 그러므로 베버의 법칙은 의미합니다. It is harder. 이것이 더 어렵다. 구별하기가 어렵다. 두 가지 샘플을, 표본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져요. 뭐 할 때 어려워진지 주관식으로 먼저 주제문 생각해요. 길이가 길어질 때, 양이 많을 때. 뭔가 양이 많을 때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4번 해석해 볼게요. 지환이. 이 샘플들이 더 크거나 강력한 수준의 자극일 때. 정답이죠. 자, 너무 쉬웠죠, 답 맞추는 건. 하지만 이렇게 풀면 여러분 실력이 하나도 안 는다고 했어요. 오답 지우라고 했죠. 자꾸 여러분 그래서 문제 풀라고 시키면 답 찍고 놀지 말고 1번부터 5번까지 왜 오답인지를 분석하세요. 어떤 과목이든 똑같아요. 저도 다양한 아이들을 가르쳐 봤지만 막 전교 최상위권 애들은 절대 안 놀아. 2분을 꽉꽉 채워줬어요. 안 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러고 있지 않아요. 동근이 알겠어요? 자, 동근이 왜 갑자기 또 컨디션 안 좋아요? 배고픈가 보다. 야, 창영이가 그거 가지고 부족해. 자,
창효가 1번 문장 해석해봐. 양과 크기가 많을 때, 클 때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들 측정 단위가 유니트는 단위란 뜻이거든요. 명백히 결정되지 않아. 그쵸? 양과 수가 아니잖아요. 정확도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죠? 2번 현준이 as long as라는 접속사 나왔는데 as long as 무슨 뜻이니? 뭐뭐 하는 한이죠. 해석해봐 그러면. 양쪽 모두가 인간의 측정과 판단에 의존하는 한. 인간이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양과 수가 아니죠. 다음 3번에 준영이 연구원의 관찰 방법이 리틀은 노로 해석하라고 했죠. 어떠한 변형이 없을 때. 연구원들이 한 가지 방법만 쓸 때라고 방법론적 얘기를 하고 있죠. 양과 수가 아니죠. 지금 제가 계속 근거를 대는 거 보이지? 여러분 혼자 할 때 이렇게 풀어야 돼요. 창현이 저 집중 하나도 안 하는 정봉 저거 진짜 5번 해석해. 그들이 속할 때 철저히 thorough는 그쵸. thorough가 철저히, 철저한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야. 철저히 다른 캐러고리의 자극에 속해 있을 때. 두 자극이 완전 다른 자극일 때. 양과 수가 아니죠. 정답은 4번으로 쉽게 결정이 되네요. 그래서 답을 맞췄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오답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지우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빈칸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다음 카테고리 삭제입니다. 문장 삭제. 흐름상 어색한 문장 하나 고르는 건데 이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 이런 소재 왜 세 개밖에 없어요? 네? 무관 문장 왜 3개밖에 없어요? 오답률 탑10에 그만큼 올라오기가 힘든 유형이란 얘기야. 너무 쉬워서. 은근히 저 숙면 때리는 거 일어나 빨리. 저 차 좀 빼드리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 어쩔 수 없이. 여보세요? 아, 차가 아니라 스팸 전화였어요. 오늘 시간이 드럽게 안 가긴 한다, 야다. 그치? 아직 1시간 반밖에 안 지났어. 이게 바로 주말 휴일증이란다. 시간 안 돼. 사람은 계속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계속 달려야 돼. 중간에 한 번 텀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이게 흐름이 한 번 깨지면은 망가져요. 맞아요. 한 일주일 동안 놀면 그러니까 망가져. 부페에서도 한 번 흐름 끊기면 빡치잖아, 그치, 동그라. 니나 잘 챙기세요. 자, 119번입니다. 자, 흐름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5개 문장 중에서 이거 어떻게 크기 줄이냐? 야, 5개 문장 중에서 관련 없는 하나를 지우는 거지. 35번에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이게 몇 초 만에 풀 수 있냐면 한 10초? 20초 만에 풀 수 있는 유형이고요. 내신에서도 꼬박꼬박 나오기는 해요. 근데 내신에서는 진짜 더 쉽죠. 처음 보는 문장 고르면 되는 거예요. 내신에서는. 선생님이 이상한 문장 하나를 끼워 넣을 거거든. 자, 얘 어떻게 푸냐면 1번,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1번, 피카츄. 2번, 하이리. 포켓몬 다 알죠? 3번, 꼬부기. 4번에 지우가 나왔어요. 맞을까, 틀릴까? 흐름상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릴 수 있죠. 그치, 모르겠죠. 왜냐면 어울린다고 한 친구들은 지우는 포켓몬스터라는 만화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니까 맞다고 볼 거고요. 아니라고 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한 친구는 괴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고민을 하게 만드는 보기는 무조건 맞는 보기예요. 오답은 티가 날 정도로 아니게 돼 있어. 5번에 뽀로로가 나올 거거든. 이해나요? 정말 티가 날 정도로 아닌 보기를 고르시면 돼요. 즉, 긴가민가하게 고민을 하게 만든다면 이건 함정이에요. 이건 무조건 맞는 거로 가요. 자, 그럼 제가 예시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1번 아구몬, 2번 꼬부기, 3번 티니핑, 4번 지우. 답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죠. 5번에 오동근이 나오거든요. 좀 왜냐면 1, 2, 3, 4번은 각 분야는 다르지만 만화 등장인물들이거든요. 근데 5번은 현실 세계의 인물이잖아요. 정말 티가 날 정도로 아니지. 오동생이라는 애니 캐릭터일 수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자, 이 흐름 문제를 풀 때는 긴가민가면 무조건 맞는 걸로 생각하고 빠르게 넘기시면 돼요. 오답은 티가 날 정도로 아니다. 물론 얘네들은 오답률이 높은 삭제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웬만한 흐름 문제들은 오답률 탑 10에 올라올 수 없을 만큼 쉬운 유형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오답 그 문장 삭제 유형의 경우에는요, 1번 보기가 나오기 전에 주제문이 정리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1번 보기 전에 주제문을 무조건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주령이 해석해 볼게요. Nurse is older pivotal. 피보털은 중추적인이란 뜻이에요. 중추이, 중심이 되는 이란 뜻입니다. 네, 간호사가 중심의 역할을 합니다. 어디서?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단어의 논리적인 속성을 한번 볼게요. 피보탈 말고 중심이 된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단어를 많이 쓰니? 센터. 그렇죠. 센터 같은 단어를 많이 쓸 텐데 중심의 역할. 근데 여기서는 피보탈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어? 의학 용어는 아니고 피보탈 모니터라고 들어봤니? 들어봤어. 이거 외래어로 많이 쓰이잖아요. 피보탈 모니터. 피보탈이라고 하면 가로 세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모니터를 뜻하거든요. 척추가 달려 있어가지고 가로도 썼다가 세로도 썼다가, 즉 여기저기 이 분야 그 모양을 바꿔줄 수 있는, 혹은 중심이 돼서 척추가 되어서 여기저기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피보탈 기능이라고 해요. 중심이 되어주는. 척추에도 손발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 그것을 중추가 되어주듯이 피보탈 모니터라고 하면 가로 세로를 이제 바꿔줄 수 있는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그 축을 피보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간호사가 피보탈 포지션을 담당한다. 저는 이거 보고 뭐가 떠오르냐면 의사와 환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피보탈이란 단어를 보고. 의사 쪽에 서기도 했다가 환자 쪽에 서기도 했다가 이 중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정신건강 분야라고 했으니까 정신 분야에서 훨씬 이제 특별하게 이제 한정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첫 문장을 이렇게 의미하면서 읽어야 돼요. 특히 어디서, 그리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센터라고 읽고요. 영국식으로 쓴 겁니다. 발음은 똑같아요. 소통의 네트워크의 센터가 됩니다. 특히 그들의 높은 수준의 접촉 때문에 환자들과의,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발달된 전문가들의 관계를. 첫 번째 문장 나오기 전에 주제문 정리하라고 했어요. 지환이가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봐. 간호사들이 환자와 의사를 연결한다. 됐죠? 소통을 연결한다. 자, 그다음 1번은 웬만해서는 오답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1번은 흐름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흐름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자, 1번으로 바로 갈 건데 1번은 문장 삭제 유형에서 오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환이 they have a mediating. 자, mediate가 중재하답니다.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어야겠어요.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적으라고 했지. 수첩에다 옮겨 적고. 자, 그들은 중재의 역할을 합니다. 이미 끝났죠? 얘는 맞아요.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계속 해석해 보세요. 뭐 여기가 아니구나. 예, 이것 때문에 간호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nterdisciplinary라는 단어 나와요. 주석도 안 달려요. 추론할 수 있는 단어란 얘기예요. 인터라고 하면 무슨 의미니? 인터. 상호간에란 뜻이고요. 그리고 discipline 하면 학문이란 뜻이 학문. 상호 학문 간의란 뜻이라서 요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간학문적인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적어주세요. 간학문적인. 자주 쓰여요. 학문을 넘나드는 이란 뜻이에요. interdisciplinary. 학문을 넘나드는. 자, 1번 문장 그러면 다시 정확하게 지원이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간호사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학문적 소통에서. 간학문적 소통이 의미하는 대용어가 뭘까요? 환자와 의사 사이의 소통의 매개가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다음 1번은 웬만해서는 피카츄 대 꼬부기의 대결인 것 같아요. 크게 다를 얘기가 없었고 2번 문장 현준이 they have a mediating role. 그들은 중재하다 mediate
이런 단어들 외워야겠죠. 미리 중재하가입니다. 그들은 중재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양한 집단의 전문가와 환자 그리고 돌보비 사이에서 역시 가운데에서 여러 분야를 연결해주고 있죠. 안 될 이유가 없어요. 3번 해석해 볼게요. 3번은 창혁이 멘탈 헬스케어 프로페셔널 정신건강관리 전문가들 얘네들은 정신과 의사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미 틀리지 않니? 지금 간호사가 중심 역할 한다가 주제문이었잖아요. 3번의 주어부터가 정신건강관리 전문가라고 표현했어요. 일단은 간호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계속 해석해볼게요. 법적으로 묶여있다. 보호하도록 환자의 사생활을. 자 지금 이 글의 주제문은 간호사가 연결점이 된다였거든요. 3번은 법적으로 환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간호사라는 단어를 너무 제너럴하게 표현하기도 했고 두 번째 법적으로 환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연결점과는 관련 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티가 날 정도로 아니죠? 근데 여기서 답을 찍고 넘어가면 위험해요. 4번이 다시 간호사가 연결점이 된다는 내용으로 돌아오는지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4번을 준영이 해석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포함할 것입니다. 번역하는 것을. 소통을 번역한대요. 누구 사이에? 집단 간의 소통을 언어로 번역합니다. 수용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한 언어로. 자, 여기까지가 주절이 끝났거든요. 연결될 수 있나요? 언어를 번역해준다. 중심의 역할을 한다. 여기저기 연결해준다.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게 지우 같은 거죠. 피카츄 파일이 꼬부기는 너무 명확하게 연결이 되는데 4번이 헷갈리잖아요. 왜 갑자기 번역 얘기가 나오지? 라고. 근데 완전히 카테고리가 다른 3번 같은 게 나온다면 당연히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4번은 연결을 해준다는 기능 차원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자 여러분이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될 게 translate을 무슨 단어로 알고 있어요? 번역하다로 알고 있죠. 번역이라고 하면 뭐만 떠올라 여러분들? 영어를 한글로, 한글을 영어로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translate은 정확하게는요 옮겨 적다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용어를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것, 이것도 번역이라고 불러요. 즉 한국어에서 한국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학문의 용어들을 쉬운 용어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것, 이런 것도 번역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단 한 개의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옮기다, 옮겨 적다의 뜻도 갖고 있다는 거. 그 단어의 뜻들을 반드시 다 외워주시는 것도 문제풀이의 필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우리 120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풀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푸는 척 하지 말고 동근이. 창혁이 집중력이 다 떨어졌구나. 초 남았어요. 시계야 시계.
자, 같이 볼까요? 자, 120번에 1번 보기가 나오기 전에 주제문을 반드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원아, 첫 번째 문장 해석해. 이 지문 되게 재밌거든요. 잘 한번 이해하면서 읽어볼게요. 널리 스며있는 소리가 나는 그렇죠. 널리 스며들어 있는 pervasive는 만연한, 널리 퍼져 있는, 지배적인, 우세한이라는 뜻입니다. 지배적인 생각이 하나 있어요. 서양 문화에. 자, 문장 끝났기 때문에 이 대은 동격으로 앞에 있는 아이디어를 수식할 겁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그렇죠? 계속 네, 능숙한이란 뜻이에요. 능숙한, 능숙하게 분류할 수 있다. 사실과 허구를. 또 궁극적으로는 무제한의 혹은 무기한의 진실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는. 자, 정리해 볼게요. 1번 문장 나오기 전에 주제문 정리해야 돼요. 자, 준영아, 주제문 말해보세요. 주제문. 사람은 일단 키워드 하나 빠졌어요. 서양 철학이에요. 서양 문화, 서양 문화. 서양 문화에서는 사람이, 인간이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퍼져 있죠. 인간은 합리적이고 삼진실 구분할 수 있고 또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퍼져 있어요. 이게 우세해요. 뒤집을 수 있니? 못 뒤집어요. 오랫동안 지배적으로 형성되어 온 개념이고 현재 시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는 건 주제문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1번 문장입니다. 현준이 This line of thinking, 이러한 생각의 선들은 자, 생각의 선이라고 표현했는 그냥 이런 사고의 선, 그냥 사고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이런 사고가 홀드라는 단어 나왔는데요. 자, 얘는 보유하다도 있지만 주장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하나 뼈와 살이 되는 것들입니다. 주장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주장합니다. 인간은 논리를 따른다고 주장하죠. 이어지죠? 인간은 합리적이니까요. 끝까지 안 봐도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2번 넘어갈게요. 자, 2번에 창혁이 해석해 봅니다. 얼른 하세요, 얼른. 반대로가 나왔기 때문에 하우에버가 똑같죠. 반대로 효과적이고 잘 정보를 갖추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결론을 만드는 데 실패하는 것은 종종 be attributed to 잠깐만 저 사진 빼. 자, 120번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우리 번역했죠. 자, 시원이도 핸드폰 집어넣고, 서양 문화에서는 인간들이 모두 합리적이다라는 사고가 존재한대요. 그 다음 1번, 이러한 생각이 주장합니다. 인간은 논리의 규칙을 따른다라고. 이것도 이어지고요. 그 다음 2번 문장 준영해 봅시다. 자, conversely, 반대로 자, 실패는 뭐뭐 하는 대한 실패거든요. 효과적이고 잘 정보를 갖춘, 잘 알고 있는 결정을 만드는 데 실패하는 거. 대용어 찾아야 돼요. 그냥 무지성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자, failures 다음에 나오는 effective and well informed의 대용어 찾아봐. 효과적이고 잘 정보를 갖춘 이 단어의 대용어는 뭘까? 로지컬이죠. 그렇죠? 이런 게 보여야 돼. 로지컬한 걸 실패하는 건 다 be attributed to. 얘는 필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뭐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be attributed to 하면 자, to가 전치사 to고요. 뭐뭐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볼게요. 자, 반대로 이런 효과적이고 즉 논리적인 결정을 만드는 실패하는 건 실패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성이 실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합리성이 실패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사실 반대 진술이긴 한데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데 가끔 가다가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을 했다는 건 이 합리성이, 이 논리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한 거죠. 문제가 될 건 없죠. 같은 틀 안에서의 얘기니까요. 3번 볼게요. 제가 티가 날 정도로 아는 게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3번에 자, 동근이 해석해보세요. In this picture. 픽처는요, 그림이란 뜻도 있지만 상황이란 뜻도 있어요. 상황 적어주세요. 상황 버섯 아니고 상황. 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자, whether 컴마일 수도 있지만 얘는 부사절이 아니고 주어로 쓰였으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주어예요. 우리가 성공했는지 그렇죠. 우리가 성공했는지 아닌지는 turn out,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로 드러나죠. 무엇의 문제? 개별적인 인간이 합리적인가 지성적인가의 문제로 드러난다. 자,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도 일단 합리성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문제 될 게 없다고요. 4번 볼게요. 4번은 자, 지환이 our ability 해석해 볼까요? 우리의 능력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죠? 우리의 능력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자,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뒤에 보니까 갑자기 새로운 키워드가 나와요. 무엇과 연관이 있다?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연관이 있을 겁니다. 개별적인 것보다. 주제 반대거든요. 이게 왜 주제 반대인지 설명해봐.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거 주제 반대 문장이에요. 주제가 뭐였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는 타고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데 4번이 하고 있는 말은 인간은 개별적인 심리보다는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합리성이 관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결국 스스로가 합리성을 타고나는 게 아니라 남한테서 배운다는 얘기죠. 주제 반대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다가 이 글의 주제인데 4번은 남에게서 배운다. 성적으로 타고나서 실질적인 걸 다. 그렇죠. 남에게 배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린 거죠. 정답은 4번이었어요. 근데 좀 난이도가 높은 삭제 문제라서 이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원래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돌아오는지 확인해야겠죠. 현준이 and so.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싶다면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인간 추론. 정답 나왔네요. 개별적인 의미하는 건 타고난 그 선천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합리성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됐나요? 자, 정답은 4번이었죠. 쉽지? 네. 자, 흐름 문제도 숙제로 내겠습니다. 나머지 문제까지 다 풀어 오시고요. 자, 오늘 순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순서까지 나가는 게 어떻게 걸려요? 아,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이 맨땅에 헤딩 한번 해볼까요? 자, 12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릴게요. 틀리기만 해보세요. 이거 아니었어요? 상혁이 졸리구나. 동근이가 먹을 것 좀 줘. 너 그 옷 입으니까 곰 같다, 야. 그리즐리 베어. 어떻게 하냐고. 쓸데없는 거 진짜 잘한다, 야. 기본적인 거는 모르면서 그리즐리 베어는 알고. 캐나다에 사는 거. 연어 먹는 애들. 요즘 한국에서 좀 내려오는 거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혼종이 탄생했잖아.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좀 힘들어요. 조용히 해. 콜라 문제나 풀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콜라 수리돼요. 뭐? 콜라 수리돼요. 유이즐이랑 핸드폰이랑 해가지고 알고 있어요. 자, 다 풀었나요? 10초 더 드릴게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순서 문제 풀이 오늘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이것도 오답률 탑3 안에 무조건 한 문제 들어가거든요, 순서가. 생각보다 하위권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이야. 준영이 잘 들어야겠다. 그지? 자, 이번에 다 들을 때 내가. 자, 순서 문제 풀이의 팁 드릴게요. 순서 문제는요, 말 그대로 순서 유형인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주제문 찾는 게 중요하지 않죠. 그쵸? 모든 문장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퍼즐 맞출 때 한번 생각해봐. 퍼즐 맞출 때 전체 그림을 보고 맞추는 것도 중요할 수 있거든. 미리 생각을 하고. 근데 일단은 순서 이제 퍼즐을 맞출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접합 부위들을 연결해 보는 거예요. 지금 퍼즐 조각이 몇 개야? 3개. 3개밖에 안 되지. 그럼 큰 그림을 생각하고 먼저 상상하고 맞추는 게 더 유리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접합 부위만 가지고서는 미리미리 짝을 지은 다음에 연결해 보는 게 더 유리할지 당연히 결과가 나오죠. 맨 첫 문장과 맨 아래 문장의 연결 부위들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거만 가지고 푸는 거야. 주제문을 몰라도 풀려요, 그러면. 근데 얘를 내용을 이해해서 풀려고 하는 순간 어려워져. 그게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연결 부위에만 집중해서 푸시면 되면 볼게요. 그래도 보기 문장은 완벽하게 해석해야 돼요. 어떤 유형이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연결해서 해석하고 주제문 정리하라고는 했죠. 동근이가 첫 번째 문장 보기 해석해 보겠습니다. 습관은 만듭니다. 네. 습관은 숙달의 토대를 만듭니다 라고 했어요. 자, 정리해야죠. 아무리 짧아도. 이게 뭔 말이에요? 그렇죠. 습관을 가지면 반복을 하면 마스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잘했고요. 자, 예시가 바로 나왔어요. interests라고. 그러면 예시 나왔으면 바로 앞문장이 주제문이죠. 지환이 interests. 자, 이것은 오직 after the basic movement. 기본적 움직임. 무브먼트는요, 이제 수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바둑이나 체스 같은 데서. 기본적인 수, 조각의 어떠한 수를, 수가 자동화된 이후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동화라는 단어의 대용어 찾아볼게요. automatic이 무슨 의미, 어떤 단어의 대용어일까요? 습관이죠. 습관을 두 번째 문장에서는 자동적인, 자동화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치랑 대세다가 세모 표시해 봅니다. 이때 강조 구문이죠. 이때 강조.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지환이. 이것은 오직 그 조각들의 기본적인 움직임이 자동화된 이유일 것이다. 즉 습관이 된 이유일 것이다. 무엇이? 선수가, 플레이어가 다음 수준의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자, 그러면 다음 게임의 수준의 대용어는 뭐니? mastery가 되겠죠. 숙달은 자동화가 된 이후, 습관이 된 이후에 가능하다요. 다음, 현준이 each chunk of information 해석해보세요. 각 덩어리는, 각 정보 덩어리들은 대답해 대괄호 여시고요. 메모라이즈드에서 대괄호 닫아봐. 암기된 정보 덩어리. 자, 이때 메모라이즈드의 대용어는 뭘까요? 항상 계속 연습해야 돼요.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화된 정보 덩어리는 멘탈 공간을 열어줍니다. 멘탈 공간의 대용어는 숙달이죠. 그죠? 숙달을 열어줘요. 더 효율적인 사고를 위한. 됐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100% 주제문이기는 한데, 자, 순서 문제는 주제문 찾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연결점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A번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는 한데 간혹가다 한 문제 나오긴 하거든.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약간 체감상 왜 자꾸 그렇게 전화가 오지? 잠깐만요. 여보세요? 수업 중 왜? 알았어. 아니, 어머니 전화인데 제가 다른 거보다 부모님 전화는 무조건 받아서요. 설명 안 했었나? 예? 부모님 전화. 어머니 전화, 어머니. 네. 이건 제가 옛날에 말 안 했어요. 제가 어머님 전화는 무조건, 엄마 아빠 전화는 무조건 받고, 여러분도 무조건 받게 해. 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말 안 했었나? 예전에 제가 한참 바쁠 때 학원 운영할 때
거의 한 3달 동안 집을 못 찾아간 적이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때 뭐 제일 잘 나갈 때긴 했었지만 그만큼 부모님께 신경을 많이 못 써드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날따라 뭔가 이상한 꿈을 꿨어. 좀 아침에 교통사고 꿈을 꿨는데 엄마 아빠 관련된 뭔가 좀 기분이 찝찝하잖아.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어. 근데 안 받는 거야. 한 1시간 있다 또 전화했는데 안 받는 거야. 한 2시간 있다 전화했는데 안 받는 거야. 답변도 없고.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될 일은 없잖아. 아침인데.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그때는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갔어. 갔는데 엄마가 거품으로 쓰러져 계셨어. 전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어머니를 들쳐업고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좀 큰 병을 진단을 받으셨어. 뇌종양이라고. 거의 이제 이 치사율이 90%가 넘는 큰 병이야. 네, 치사율이 90%가 넘는 병이야. 약간 드라마 보면 다 뇌종양으로 죽잖아요. 뇌암이야, 뇌암. 다시 말하면. 근데 다행히도 그 10% 안에 드셔가지고 지금 치료가 되셨는데 다행히도. 그래서 나 그때 부모님 연락 관련해서 너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후에는 저는 꼭 받아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부모님 전화가 수업 중에는 저는 무조건 받게 해드리거든요. 부모님 전화는 친구 전화는 안 되고요. 친구 그래서 같은 맞고 싶다고요? 말문을 막혔다. 네, 친구 같은 부모님이라니 그런 애들이 존재하겠니? 부모님 같은 친구. 부모님 같은 친구는 뭐야? 좀 의지된 친구 때문에. 야, 조용히 하세요. 네, 데려와 그러면. 자, 여기 일단 순서 문제를 풀 때는 마지막 부분과 그 각 문단의 첫 문장을 연결하는 약간 퍼즐 조각의 그 모양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푸시면 돼요. 그리고 A번이 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도 한 체감상 100개 중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A번을 유력한 후보로 꼽는 건 정말 미련한 짓이라고 봅니다. 맞아, 24년도에 나왔어요. 작년에. 맞아요. 자, 맞아요. 나왔었어요. 자, B와 C를 보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B와 C를 먼저 보는 게. 물론 A번이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는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 각 정보 덩어리가 저효율적인 사고를 위한 정신의 공간을 열어준다라고 뭔가 추상적인 표현을 했지만 우리는 주제문으로 패러프레이즈 했죠? 뭔 말인가요, 이거? 암기하면 습관화되면 마스터가 된다. 자, 그 다음 연결 부위 찾아볼게요. B번의 첫 문장과 C번의 첫 문장입니다. B번. 그러나 습관의 이점은 자, come at cost라고. 자, 요거 come at a cost. at a cost에다가 밑줄 그어보고 필기할게요. at a cost. 그렇죠. 어우, 이렇게 잘해. 습관의 이득은 대가와 함께 오게 됩니다. 대가에 놓이게 됩니다. 라고 하네요. cost가 마이너스 뜻의 단어예요. 비용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가라는 뜻일 겁니다. 대가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뭔 말일까요? 습관은 대가를 가진다. 습관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인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이유는 없어요. 이해했나? 자, 순서 문제를 맞출 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답을 바로 결정하려고 했는 거거든요. 2번이 100% 확실한가요, 그러면? 100%라고는 못하지만 안 될 이유도 없어요. 즉, B번과 C번의 첫 문장이 둘 다 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야 돼. 그걸 받아들여야지 쉬운 문제가 돼요. B번도 될 거고요. 아마 C번도 될 가능성이 높아. 바로 답이 결정되면 그게 문제겠으니까 바로 찍고 넘어가야 돼. 고민을 하게 만들까. 끝까지 보게 만들 게 당연히 출제의 의도일 거기 때문에 B번의 첫 문장은 돼요. C번의 첫 문장 두 명 해석해 볼게요. This is true for anything you attempt.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일 겁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될 이유가 없다고요. 웬만해서는 B의 첫과 C의 첫이 둘 다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둘 중에 그래도 더 유력한 거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쵸? 근데 여기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좀 고난이도 문제답게. 그러면 한 문장씩만 더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자, B의 첫 번째 문장 봤으니까 두 번째 문장 성역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At first. 처음에는 각각의 반복이 유창함을 만들고 스피드를 만들고 스킬을 만들겠지만 하지만 그리고 나선 습관은 자동화될 것이고 너는 덜 피드백에 예민해지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를 완전히 돌아섰네요. 그럼 C번의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동근이
너가 단순한 무브먼트를 잘 알고 있다면, 자, 이게 정답이지 않을까요? 키워드로 연결점이 생겼죠? 자, 보기 문장에서 무브먼트라는 단어와 이 C번에서의 무브먼트가 연결이 되고요. 플러스 내용과 플러스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일어나는 B는 이 C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유력한 건 C가 되겠네요. 그럼 C번 해석해볼게, 동그리. 너가 이러한 단순한 움직임을, 단순한 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결과 너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도 수행한다면, 즉 습관이 형성된다면 너는 자유롭게 집중할 수 있다. 더 숙달된, 더 진보된 디테일들에 맞춰가 가는 게 된다. 이렇게 습관은 백보는 척추란 뜻이에요. 뒤등. 탁월함의 척추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excellence는 mastery의 대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주제문이 반복된 C번이 더 먼저 나와야 되고요. 자, C번 다음에 B번의 첫 문장 될까요? 안 될까요? 스파인도 있고요. 백본도 척추예요. 백이 등이고 볼이 뼈거든요. 등뼈. 자, 그럼 C번 다음에 B의 첫 문장이 연결되니 안 돼요? 안 될 이유가 없죠, 역시. 그렇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A번의 첫 문장도 안 될 이유가 없을 거예요. 끝까지 보게 만들 거니까요. 만약에 C번의 마지막과 B의 첫 문장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면 A번을 안 보고도 풀게 되잖아. 애초에 출제를 할 때 A번까지 보게 만들 게 의도란 말이죠. 그러면 B의 첫과 A의 첫이 분명히 애매하게 둘 다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요걸 인정하면 됩니다. 자, 그럼 B의 첫 문장 일단 가능하다고 했고, A번의 첫 문장 보겠습니다. 자, 현준이 해석해보죠. You fall into mindless repetition. 자, 일단 C번의 마지막에서는 플러스 내용으로 끝났거든요. A번의 첫 문장 해석해봐. 너는 의식 없는 혹은 정신 없는 반복에 빠질 거야. 갑자기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그렇죠. 갑작스럽죠? 어떠한 중간에 완충 문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B번이 먼저 나와서 마이너스로 논리를 전환해야 A번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C, B, A가 됩니다. 이렇게 각 끝 부위를 연결하는 것만 해도 쉽게 풀려요. 아셨죠?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순서 문제 가장 오답률 높았었던 127번 한번 볼까요? 127번. 아니다, 128번 볼게요. 거의 빈칸 추론급으로 오답률이 높았다는 건 대부분 아이들이 이 지문을 이해도 못하고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같이 바로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자, 중요하다고 했어요. 보기 문장. 지환이 해석해보겠습니다. Consider the story of two men. 두 남자의 싸움을 한번 봅시다. 말싸움하는 남자예요. 도서관에서. 한 남자는 창문을 열기를 원하고 다른 남자는 그것이 닫히길 원해요. 자, 그들은 back and forth는 앞뒤로라는 뜻이 앞뒤로 주장합니다. 얼마나 많이 그것을 열린 채 남겨둘지에 대해서. 자, crack은 큰, 좁은 틈을 뜻하고요. halfway는 절반, 그리고 three quarters는 4분의 3이 되겠죠. 자, 이런 방식을 두고 창문을 얼마나 둘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드래프트는 외풍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외풍 아직 안 나왔구나. 예, 이 옆에 이렇게 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을 드래프트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는 주제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플로우를 보고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B번과 C번을 먼저 보라고 했고요. 자, B번의 첫 문장 해석해 볼게요. 여기는 당연히 after thinking. 생각한 뒤, 잠시 생각한 뒤, 그녀가 창문을 열어요. 이미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쉬가 나왔잖아. 쉬. 두 남자가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쉬가 나올 수는 없죠. 그렇죠.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죠. 뭐 이상한 뭐 트랜스젠더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아무튼 간에 그런 비상식적인 좀 통상적이지 않은 사고보다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푸는 거예요. 10번 No solution satisfies 해석해 봅니다. 여기는 창혁이 어떠한 해결책도 둘 다 만족시킬 수 없을 거예요. 자, 연결점이 생겼죠? 자, 그럼 C번 끝까지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사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물어봐요. 왜 그들이 창문을 열고 싶은지. 자, 저는 신선한 공기를 얻고 싶어요. 그녀가 물어봅니다. 다른 쪽에게 왜 그가 닫힌 채를 원하는지. 저는 외풍을 피하고 싶어요. 이 의견을 들었죠. 그 다음에 B번의 첫 문장 연결될까요? 잠시 생각한 뒤 그녀가 창문을 열어요. 안 될 이유는
없고요. A번의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자, 그 사서가 자, 발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결책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앞섰습니다. 그녀가 어떤 행할 수 있는 발견책, 해결책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집중했더라면 오직 두 남자의 stated position.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성분이 하나 나왔어요. could have pp입니다. could have pp. 자, 조동사 have pp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니, 준영아? 조동사 have pp. 뭐뭐 했었을 넣어서 해석하라고 했죠. 해석해봐. 그러면 그 사서는 아마 그 해결책을 발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했네요. 그 해결책이라고 앞에서 해결책이 등장해야만 나올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쵸? 즉 앞에서 해결책이 제시되려면 B번에 그 여자가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B의 마지막 문장과 A번이 연결되는지 확인하시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되겠죠. 정답은 CAB입니다. 봐봐, 73%짜리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틀렸던 애들은요, 해석을 통해서 풀려고 했던 애들이고, 우리는 마지막 문장과 첫 문장의 접합점만 가지고 풀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의 특징에 맞춰서 전략적인 사고로 문제를 풀어주셔야겠습니다. 예? 4번이 정답이죠. 5번, 잠깐만. 5번이라고? 연계 해결한 거 아니에요? 너무 124번이죠, 요거. 88번. 128번? 네, 5번이 정답 맞아요. 네, 5번이 정답입니다. 네. 자, 알겠죠? 자, 근데 이렇게 빨리 풀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마지막 문장과 첫 번째 문장의 연결점은 다 보고 푸셔야 돼요. 꼼꼼하게. 아셨습니까? 자, 고생들 많으셨고, 자, 단어 시험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가장 부탁드렸던 게 단어잖아요. 한 개도 안 틀려야 돼요. 한 개도. 자, 200개 중에 지금 100개를 줄여서 보고 있는데 100개 중에 10개 틀린다는 건 200개로 따지면 20개 넘게 틀린다는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한 개도 안 틀려야 돼, 한 개도. 열심히 외우세요, 열심히. 자, 고생들 많았고 28분에 나가죠. 잠시 쉬는 시간 드리고요. 왜 이렇게 숨이 차냐 갑자기? 설마